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특별한 원인은 없네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그런 경우 많죠. 바로 이게 요통 환자의 거의 85%에서 90%가 겪는다는 비특이성 요통, NSLP라고 하는데요. 원인이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환자분도 그렇고 사실 저희 치료사들도 좀 막막할 때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좀 까다로운 비특이성 요통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호주의 스페셜리스트 물리치료사 에이미 교수님의 핵심 이론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에이미 교수님. 네. 이 교수님 접근법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요통은 다 똑같지 않다. 여기서 출발해서 환자를 어떤 특정 하위 그룹으로 분류하는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효과적인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오늘 다루는 이 내용이요. 다가오는 6월 21일에 에이미 교수님께서 직접 한국에 오셔서 진행하시는 실기 워크숍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곧이죠. 그 워크숍을 위한 뭐랄까 필수 이론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랑 얘기 나누시면서 이론을 좀 탄탄하게 다져두시면 이제 워크숍 가서는 교수님 실기 테크닉 배우는데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론을 알고 실기를 접하면 이해도가 훨씬 깊어지니까요. 자, 그럼 에이미 교수님의 통찰 한번 같이 펼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비특이성 요통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뭐 골절이라든지 감염, 종양 같은 그런 심각한 특정 병리가 배제된 허리 통증을 의미합니다. 네. 보통 이제 12번 갈비뼈 아래부터 엉덩이 주름 사이 이 부위 통증이 한 24시간 이상 계속되면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하루 이상 아프고 생활이 불편하면 네. 근데 문제는 이 비특이성이라는 이름처럼 원인 규명이 참 어렵다는 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단 MRI 같은 영상 검사부터 생각하시잖아요. 내 허리 안에 뭐가 문제인지 보자 이렇게요. 그렇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근데 에이미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이세요. 아, 왜 그런 건가요? 영상으로 보면 확실할 것 같은데. 그게 MRI상에서 보이는 뭐 디스크 변화나 퇴행성 소둔들 있잖아요. 네네. 디스크가 튀어나왔다거나 뭐 그런 거요? 네, 그런 것들이 실제 통증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아, 정말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런 영상 소견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거나 때로는 뭐랄까 임상 결과가 더 안 좋아지고 치료 비용만 높아진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꽤 있어요. 마치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 MRI를 찍어도 디스크 탈출이 발견될 수 있는 것처럼요. 아, 그렇군요. 그럼 영상 검사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정말 레드 플래그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심각한 병리가 의심되거나 아니면 뭐 수술처럼 치료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 그럴 때 외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교수님 영상 대신에 뭘 더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이제 에이미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하위 그룹 분류, 서브 그룹핑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위 그룹 분류요? 네. NSLBP 환자분들을 그냥 다 똑같이 치료하는 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특징을 가진 그룹으로 나눠서 거기에 맞는 접근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6월 워크숍에서 교수님이 직접 보여주실 여러 실기 테크닉들의 이론적인 어떤 토대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럼 그 분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다양한 분류법이 있는데 에이미 교수님은 특히 움직임 패턴에 따른 분류를 좀 강조하시는 편이에요. 움직임 패턴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설리반 분류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움직임 손상, 무브먼트 임페어먼트 그룹이에요. 이건 말 그대로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범위 자체가 제한된 경우입니다. 범위가 제한된다. 그러니까 잘 안 움직여지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좀 녹슨 경첩처럼 움직임이 뻣뻣한 상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 녹슨 경첩. 네. 그럼 다른 하나는 뭔가요? 다른 하나는 조절 손상, 컨트롤 임페어먼트 그룹인데요. 이 경우는 움직임 범위 자체는 괜찮아요. 정상이거나 오히려 좀 과도할 수도 있는데 동안에 특정 부위나 어떤 패턴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조절이 안 된다. 네, 비유하자면 좀 헐거워진 경첩 같은 느낌? 움직임은 가능한데 좀 불안정하고 과도하게 움직이는 상태랄까요? 아, 녹슨 경첩이랑 헐거운 경첩. 비유가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럼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강의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 케이스 스터디가 좋은 예인데요. 예를 들어 자전거 타는 분 케이스가 있었죠. 네, 기억나요. 그분 같은 경우는 고관절에 구부리는 가동성이 좀 떨어져서 그걸 보상하려고 허리를 잡고 과도하게 펴는 패턴이 나타났어요. 이건 움직임 손상과 좀 관련이 깊었고요. 아, 고관절 문제 때문에 허리가 고생하는 경우군요. 그렇죠. 반면에 다른 케이스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습관적으로 허리를 너무 쫙 펴는 과신전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조절의 문제가 핵심이었어요. 이건 조절 손상에 가깝죠. 자세 습관 자체가 문제였군요. 네, 이렇게 원인이 다르니까 당연히 치료 접근도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이 환자분이 지금 움직임 손상이 주된 문제인지 조절 손상이 문제인지 아니면 뭐 신경 문제라든지 심리사회적인 요인 같은 다른 게 더 큰지를 파악하는 게 관건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문진이랑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통증에 기여하는 주된 요인을 찾아내고 동시에 또 중요한 게 환자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환자가 원하는 거요? 네, 그냥 통증만 줄어들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특정 활동, 예를 들어 손주를 안아주고 싶다든지 그런 활동의 회복을 원하시는 건지 혹은 그냥 내 허리가 왜 아픈지 명확한 진단을 받고 안심하고 싶다 이런 건지. 아,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그걸 잘 듣고 치료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개인 맞춤 치료고 단순히 통증 좀 줄이는 걸 넘어서 기능 회복이랑 재발 방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오늘 에이미 교수님 이론을 좀 들어보니까 이 비특이성 요통이라는 어떻게 보면 참 막막한 문제에 분류라는 열쇠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네, 맞아요. 어떤 분류 체계를 쓰던 간에 결국 중요한 건 환자 개개인의 고유한 패턴을 읽어내는 눈, 그게 필요한 거죠.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6월 21일 에이미 교수님 실기 워크숍에서 배우게 될 여러 평가나 치료 테크닉들이 아, 이래서 이걸 하는구나 하고 훨씬 더 깊이 있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론이라는 지도가 있으면 실기라는 길을 훨씬 잘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때 정말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를 들어, 나는 평소에 허리를 습관적으로 너무 펴고 있는 것 같은데? 라거나 나는 숙일 때 유난히 뻣뻣한 것 같아. 와 같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요통 패턴들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의 움직임 습관 중에 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지 한 번쯤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